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싱싱 인사드립니다. 저는 뭐하는 사람이죠? 14개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을 하는 사람. 저는 인공지능 강의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갈비뼈가 부러져서 수영, 마라톤, 사이클, 탁구, 배드민턴 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댄스는 라틴 댄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3개를 배우고 있습니다. 살사, 바차타, 탱고. 레슨을 배울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프라이빗하게, 돈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룹별로 한 10명 내외 사람들이 모여서 강사 한두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대신에 퀄리티는 떨어지죠. 아무래도 나한테 집중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강사가 어떻게 10명을 다 케어하겠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싸다. 그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요. 요즘은 바빠서 책을 많이 못 읽고 이러네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매일 15시간 이상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러분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투기와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투기와 투자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교해서.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투기와 투자는 경계가 참 모호해요. 하지만 확률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투기를 하게 되면 97%가 이뤄요. 근데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70에서 80%는 딸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는 무엇인가?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ISA가 됐든, IRP가 됐든, 또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됐든, 미 국채를 사든, 엔화를 사든, 금을 사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내에서도 대형 우량주, 그죠? 배당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주, 그 변동폭이 거의 없는 주가에, 그 다음에 중위험주. 이제 중위험주부터는 이제 분석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PER, PBR, PCR, PSR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때부터는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팔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주씩 사 모읍니다. 근데 현금이 필요하다 싶으면 적어도 50% 이상 수익이 난 그 종목에 한해서만 일부 매매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철학이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실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인공지능은 뭐야? 먹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지만, 자,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무려 8개를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것만 고른 겁니다. 이 중에서 무료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것도 유료화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유료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쓰고 계실까요? 안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안다! 알고 계신 거 맞나요? 여러분, 플로우위드라는 요거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클로드는 들어보셨나요? 클로드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챗 GPT만 말씀하시는데 천만에. 플로우위드 좋고요. 저는 클로드 많이 쓰고 제미나이 프레시 2.5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제가 플로우위드에 플로우위드에다가 인공지능 미래와 그 발전 속도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줘 하니까 쭉 나오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멀티가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창이 있죠. 여기다가 질문 한 개 하고 얘가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 동안 또 다른 질문을 여기다 할 수 있어요. 즉 멀티 인풋이 가능하다.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 업무를 하는데 내가 궁금한 점이 3가지가 있어. 그럼 3가지를 동시에 치면 돼요. 그리고 나는 결과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나서 카피 있죠? 카피한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PPT 만드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가지가 있죠. 감마 그리고 스카이워크. 저는 이 2가지 씁니다.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감마 제가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이거 아니구나. 감마가 있구나. 조금 전에 이 플로우위드에서 돌린 내용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 내용 갖다 붙여가지고 야 한 10장으로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깜짝 놀라죠. 저는 이렇게 절대 못 만들거든요. 이걸 업무든 실생활에서든 저는 아주 다방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 요게 조금 전에 만들어준 거더라고요. 얘도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퀄리티는 더 낫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랄까?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차이가 나죠. 얘 이미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다르죠. 여기 아닌가? 이거 보십시오.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감마 AI입니다. 근데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요. 근데 이미지가 들어있으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 근데 한번 봤나? 보십시오. 요거는 스카이워크라는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뭔가 글자가 많아. 근데 상당히 전문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요게 회사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글자가 많죠. 글자가 많다는 것은 뭔가 전달할 내용이 많아 보이죠. 물론 뭐 이걸 다 설명하진 않겠죠. 그 발표를 할 때. 근데 상당히 깔끔해요. 그리고 내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인공 LLM과 LLM은 저는 클로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클로드는 이제 회사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로이드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거와 요 두 가지 조합. 물론 간만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스카이워크는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워크는 주로 집에서, 간만은 회사에서, 그 다음에 클로드는 집에서, 플로위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인생은 누구처럼? 싱싱처럼 즐겁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오픈 마인드 마음으로. 클로즈드 마인드 안 돼요. 우리나라에 클로즈드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우물한 개구리거든. 해외에 안 나가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품과 품격과 예의와 배품과 경청의 중요성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뻔하거든요. 끼리끼리 문화. 왜 같이 몰려다니십니까? 소셜을 하시려면 혼자 다니세요.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발 좀 남을 가르쳐 들지 마세요. 예를 들면 수영을 한다. 수영 강사가 아닌데 옆에서 내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더니 일반인이 뭐 다이빙은 이렇게 해야 되고 턴은 이렇게, 내가 가르쳐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예의가 없어. 그건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르친다는 것은 어깨뽕, 소위 말해서 권위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 이만큼 했는데 나 너 함부로 대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도와준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경력과 무관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헬프와 티치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도와주세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댄스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 내가 혼자 춤을 추고 있으면 기본기를 혼자 닦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꼭 지적질을 해. 자기가 한 10년 15년 췄다 이거야. 내가 스텝 밟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뭐 이렇게 포즈는 어떻게 잡고 프레임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손의 위치는 어떻고 스텝을 밟을 때 어떻게 밟아야 되고 그걸 내가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와서 좋은 일 없이고 지적질을 해. 내가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어. 문제는.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한 분야에서 내가 뭐 수영을 오래 했어, 마라톤 오래 했어, 춤을 오래 췄어, 노래를 오래 불렀어 라고 해서 남의 허락 없이 가르쳐 들려 하지 마세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예의가 뭐예요? 예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김민식 PD라는 사람이 강연하는 곳에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리액션을 좀 크게 했어요. 저는 리액션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조용하게 있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공감이 가는 말이 있으면 저는 강하게 리액션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웬 이상한 여자가 저한테 하지 말라는 식으로 2번 얘기하더라고. 누가 예의가 없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당신 나와, 일어나, 나랑 얘기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안 하던데. 저는 예의가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비단이라는 사람, 그 여자 편을 들던데. 예의가 뭐죠? 아니, 강의 현장에서 저는 맨 앞줄에 섭니다. 맨 앞줄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연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잘한다 공감이 된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옆 사람이 뭐 강의에 뭐 방해가 된다는 등 집중하기 어렵다는 등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그건 본인 사정이잖아요. 아니, 사람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을 존중할 줄 알아야죠. 이해할 줄 알아야죠. 다이버시티, 다양성에서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락 없이 누군가한테 강연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 하지마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 있어? 그런데도 여전히 예의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폐쇄적이고 경직돼 있고 클로즈드 마인드를 갖고 사십니까? 저는 경고합니다. 빨리 바뀌세요. 인공지능도 제대로 안 쓰면서 무슨 인공지능을 얘기해. 쓰고 얘기하라고. 쓰고 제발 쓰세요. 챗GPT 얘기하지 마시라고. 챗GPT는 인공지능 얘기하면 꼭 챗GPT를 얘기하시더라고. 물어하지 마시겠습니다.